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딱 30초만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수십 년 전에 세상에 경고했다.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놀랍도록 정확하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저 주름진 얼굴이 정말 내 모습이 맞을까? 내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이 삶이 진짜 내 것이 맞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입으로 또 철마다 옷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젊은 시절 뼈 빠지게 고생하며 그토록 바랐던 번듯한 집도 생겼습니다. 자동차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텅 비어버린 것일까요? 왜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기지고 더 외로운 것일까요? 이 공허함, 이 허무함. 오늘은 바로 이 지독한 감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평생을 속고 살아왔는지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장 보드리아르의 눈을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짜는 모두 사라지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잃어버렸던 진짜 내 모습을 다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보드리아르가 들려주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켭니다. 홈쇼핑에서는 지금 당장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길거리를 나가면 화려한 간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백화점에는 반짝이는 명품들이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알고리즘이 나에게 딱 맞는 광고를 정확히 골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것일까요? 보드리아르는 이것을 명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기능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이 가진 환상과 계급을 삽니다. 그는 이것을 기호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장에 가서 5,000원짜리 편안한 바지를 사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입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귀엽고 수십만 원짜리 상표가 붙은 바지를 입고 싶어 합니다. 그 바지가 더 따뜻해서일까요? 그 바지가 더 튼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상표가 나를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동창회에 나가는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방에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가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내가 이만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가방이라는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기호를 산 것이죠. 보드리아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끝없는 소비의 수레바퀴에 갇혀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산 물건이 유행이 지나면 다시 초라해집니다. 그럼 또다시 새로운 물건을 사야만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고,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허기집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허기를 물건으로 채우려 하니 채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소비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입히고 가르치려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낡아버린 내 육신과 헛헛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허무한 경주를 멈추지 못했던 것일까요? 보드리아르는 그 이유를 아주 무서운 단어 하나로 설명합니다. 바로 시뮬라크르입니다. 시뮬라크르. 원본이 없는 복제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을 넘어 아예 가짜가 진짜를 완전히 밀어내버린 상태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제국에 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영토를 너무나 똑같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토와 똑같은 크기의 거대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는 산이 있는 곳에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곳에 강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국은 멸망하고 영토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덮고 있던 거대한 지도는 썩지 않고 남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거대한 지도를 진짜 영토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땅은 사라지고 종이 지도만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크르의 세상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합니다. 맛있는 음식 사진이 넘쳐나고 멋진 여행지 사진이 번쩍입니다. 다들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다들 돈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 사람들의 삶일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식당에 가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행복하다고 글을 씁니다. 남들이 그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럼 그제야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은 우울하고 외로운데 가짜 사진이 진짜 행복을 대신해버립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며 내 삶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드라마 속 다정한 자식들을 보며 연락 없는 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진짜 내 삶의 소박한 기쁨들은 모두 가짜 이미지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가 영토를 덮어버린 초현실의 세계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이미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참 많은 가짜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에 자식을 보내려 목숨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성공한 것이라기에 빚을 내어 집을 들렸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삶을 살기 위해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무시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안개처럼 허무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났습니다. 넓은 집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수백만 원짜리 옷장 속 명품 코트는 입고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호들을 다 쟁취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속았던 것입니다.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보드리아르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가짜 세상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의 몸은 기계에 연결된 채 배양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삶은 컴퓨터가 뇌에 주입한 가짜 환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붉은 알약을 먹고 가짜 세상에서 깨어납니다. 비록 진짜 세상은 춥고 참혹했지만 그는 가짜 행복 대신 진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보드리아르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 붉은 알약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내게 찍어주는 가짜 도장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싼 차를 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판검사가 되지 않았어도 내 삶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어도 세월이 새긴 내 주름진 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호를 소비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아주 작지만 진짜인 것들을 삶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봄날 아침에 피어나는 베란다의 작은 꽃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생명의 경이로움은 텔레비전 속 화려한 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구수한 향기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비싼 커피 전문점에 로고가 없어도 그것은 내 영혼을 데워주는 진짜 온기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먹자고 말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메신저로 주고받는 가짜 이모티콘 대신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어색하고 서툴러도 그것이 진짜 연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낡고 평범한 일상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라는 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는 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라는 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라는 짐. 이 모든 것들은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크르, 즉 껍데기들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짜들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더 비워낼까 고민하십시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는 대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바람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면 그만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가만히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 세계에서 해방됩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남아 우리를 일깨웁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이 당신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주소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당신 자식의 직업이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슬픔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이 진짜 당신입니다. 오늘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낡고 지친 나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말입니다. 가짜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남느라 참으로 애썼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꾸미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편안하게 숨을 쉬라고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화려한 기호가 아닌 소박한 진짜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넘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빛이 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어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살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가짜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가짜 세계가 우리를 중독시키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구매하고 또 새롭게 갈망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하나를 보십시오. 그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는 당신에게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더 아름다워진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더 존경받는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더 사랑받는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수십 년을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 목소리가 마치 내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지 세상이 원하게 만든 것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드리아르가 경고한 진짜 공포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나를 원하게 되는 것.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더 넓은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더 좋은 차라고 하셨습니까? 자식들이 더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 두 질문의 답이 다르다면 당신은 지금 가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보드리아르는 이 문제의 뿌리를 더 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 본능을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차를 타느냐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자식이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로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집이 몇 평이냐로 당신의 성공을 측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은 거대한 소비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기준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평생 그 기준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가짜 기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보드리아르는 단순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답게 그는 먼저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가슴 한켠이 저릿하거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이 진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찾던 그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수록 감수성이 무뎌진다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을 줄 모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드리아르는 그것이 틀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수성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 이미지들이 진짜 감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가짜 기호들이 진짜 감정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짜들을 걷어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악엽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감수성이, 소녀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 순수함이, 오래된 노래를 들으면 이유도 모른 채 그리워지는 그 아련함이,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보드리아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저항하라고. 가짜 세계에 저항하라고. 하지만 폭력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광고를 보며 그것이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거부하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내 일상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온전한지 느껴보십시오.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남의 시선도 없는 이 순간. 오직 살아있는 나만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가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따뜻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 한 줄기도 좋고 밥을 먹을 때 퍼진 구수한 냄새도 좋습니다. 지나가던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도 좋고 오랜만에 웃었던 기억도 좋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바로 진짜 당신의 삶입니다. 보드리아르는 말했습니다. 소비사회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속삭인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성취해야 한다고, 더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가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이미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 세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분명 힘든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달려야 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진심으로 웃는지, 무엇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이제 그것들을 다시 찾아가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던 노래가 있으셨습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책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꺼내보십시오. 오래전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색연필 한 자루를 사십시오. 그것이 비록 서툴고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보드리아르가 말한 저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찾는 것. 남이 보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행복해지는 것. 그 작은 저항들이 쌓이면 가짜 세상은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